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김계미 대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고수분의 음성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9월 정규전 수익률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수익률은요 73%를 기록을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타나 스윙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높나? 라고 해서 이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막 어떤 화려한 스킬을 가지고 계시진 않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다가 왜 나도 비슷한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이 방법 외에는 절대 다른 걸 하지 않으십니다. 이분 말을 들어보면 이 방법 외에 다른 걸 했으면 자기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확실한 노하우가 어떤 건지 들어보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임부상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음성 인터뷰로 미국 주식 고수분들을 많이 섭외는 못 해봤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새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기록이 2024년 네, 9월 정규전 수익률 1등이십니다. 네. 네, 알고 계시죠? 저도 모르고 있다가 스타벅스 그 기프티콘 왔길래 이제 100등 안에 들었네 이러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1등이길래 1등 했구나 이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상금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아직 뭐 잘 몰라가지고 입금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정규전 상금이. 500만 원이었나?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입금이 아마 주식 계좌로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머임 보상 트레이더세요. 네. 왜 머임 보상인가요? 그 하는 일이 이제 그 자동차 보험 대인 보상이라 가지고 이제 그냥 아, 대인 보상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닉네임 지었습니다. 아, 보험 쪽에 종사하고 계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 쪽에 계시는데 주식 하실 시간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 중에는 사실 이게 막 업무 전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국내 주식은 잘 못하고 퇴근 후에 해외 주식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처음에 그 미국 주식 시작했던 게 이제 군대 있을 때 제가 그 ROTC로 복무를 했는데 예. 이제 군대 있는 동안에 좀 뭐 병사들 중에서 이제 좀 막 해외 주식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식 배우고 막 물 타는 것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주식을 배우신 거네요? 네, ROTC 복무하면서 좀 배웠습니다. 그럼 해외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주식 경력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처음에 그냥 뭐 아버지 따라서 막 주식 사고 이랬던 거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 제대로 한 거는 2021년 코로나 때 군대 복무 중일 때 어차피 휴가도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관심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 28살입니다.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죠? 21년도면 3년 전에 25살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한 3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수익률은 이렇게 좀 평소에도 많이 나시나요? 저도 처음에 막 이렇게 중국 주식 가지고 2년 정도 전부터 좀 계속 샀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뭐 항생이 쭉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 대신에 이게 일하면서 버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선이 오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몇 천만 원씩 사고 막 이렇게 좀 진행하다가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랑 이제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한다 이런 거랑 좀 맞물려 가지고 이번 달에 좀 수익률이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얼마로 시작하셨나요? 주식을?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때 뭐 이제 뭐 ROTC 월급 모아가지고 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 네. 이후로는 그냥 계속해서 좀 월급 받으면 사고 막 이랬던 걸로 조금씩 돈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한 얼마 정도 버셨나요? 근데 기존에 잃었던 것도 좀 있어가지고 사실 월초 월말 기준으로 말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도 한 6, 7천만 원 정도는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수익이 한 6에서 7천만 원 정도? 네네, 한 달 동안 그 정도 난 것 음, 같습니다. 그럼 딱 정직하게 1억만 넣고 하신 거네요. 이거는 내가 막 없어도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금액이 1억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사실 뭐 제가 사실 취업을 일찍 한 편이긴 해가지고 남들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가 버는 돈은 좀 주식으로 잃더라도 내가 뭐 배우는 게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조금 계속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네, 73.91%라는 수익이 나기 위해서 네. 어떤 매매를 하셨었나요? 사실 쭉 사고 있었던 게 이제 중국 레버리지를 샀었는데 중국 주식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경기 부양하면 다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젠지 약간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 중국 정부가 뭐 이때 돈을 풀겠다라고 하면 한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이제 좀 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씩 빠질 때마다 2천만 원씩 좀 밑에서 샀던 것 같아가지고 그럼 중국 레버리지로만 이렇게 수익이 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중국 레버리지 관련해서 정책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더라. 이런 게 좀 미리 학습이 되셨던 거네요? 이게 21년도부터 어느 정도 읽기도 잃어가지고 중국 주식 하다가 그래서 네. 사실 좀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켜봤었는데 사실 뭐 결국엔 그냥 정책 영향을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중국은 사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못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다가 이번에 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중국도 따라 내려가고 뭐 시중에 돈을 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좀 이번에 좀 많이 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따로 공부하진 않고 이게 좀 뭐 물려있던 적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튈 때 뭔가 좀 중간중간에 좀 매매를 하고 이래야겠다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그 이항이라고 그 중국 드론 주식 그때도 20 몇 달러에서 100 몇 달러까지 한번 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어느 정도 좀 중국 주식 가지고 좀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몇 년 동안 좀 계속 봤던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럼 중국 주식을 고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미국 주식도 하시는데 중국 주식을 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미국 주식을 한창 버핏이 옥시 사고 막 이럴 때 다른 이 종류주도 좀 많이 사기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엔 근데 이렇게 이제 중국 주식은 단기간에 올랐다가 단기간에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오를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뭐 8월 초 이쯤에 이제 몇 천만 원씩 좀 더 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중국 주식 비중이 엄청 높긴 했습니다. 그럼 꼭 중국 주식만 하시는 건 아니시네요. 네네. 다른 것들도 많이 사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중국 주식 100%로 갖고 있긴 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뭐 이때 하겠다 뭐 이런 건 사실 몰랐고 그때까지 봤을 때 늘 홍콩 ELS 터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좀 최저점이긴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최저점쯤에 이제 계속해서 저도 뭐 월급 받고 이렇게 좀 쌓인 금액들 가지고 좀 많이 물을 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네. 쪽 그때 막 엄청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때 물타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도 지수 투자하니까 개별주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었고, 사실 이게 막 국가 자체가 완전 망하는 게 아니면 이게 언젠가는 다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물 탈 때 최소한 이 정도 저점에서 제가 좀 갖고 있는 돈을 좀 많이 타야 이 평단도 많이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항생이 뭐 이 정도 선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몇 퍼센트를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했던 거 샀을 것 같긴 합니다. 최초 제가 샀던 거보다 사실 두 배 레버리지는 이제 한 80% 넘게 빠졌던 것까지는 제가 봤어가지고 한때 제 계좌가 뭐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간 적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이제 물을 타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사실 다 회복을 한 거라 가지고 멘탈 잡았던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럼 되게 길게 보시는 성향이신 거예요. 일하는 것도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막 나이도 어리고 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루 네. 종일 맨날 막 주식 보고 막 이러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제 뭐 좀 전반적인 틀만 좀 보면서 이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빼고 다시 현금 비중 조절을 해야겠고 뭐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조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중 조절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름의 뭐 노하우까지라고 하긴 좀 이제 저보다 주식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저만이 좀 나름 기준을 좀 갖고 진행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막 지표를 막 정확하게 보고 막 이런 것까지는 저도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뭐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막 기존에 뭐 항생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이게 막 정부가 이제 뭔 말을 안 하고 이럴 때 사실 좀 다 같이 팔더라고요, 이게. 좀 이 정도 경기 지표가 나와서 얘네가 뭐 돈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엔 왜 돈을 안 풀지 이러면서 좀 많이 빠지는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좀 많이 빠지는 날마다 찔끔찔끔씩 계속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결국엔 이제 뭐 코로나 때 미국이 돈을 풀 때 중국은 돈을 안 풀었고 얘네가 돈을 푸는 시점에는 사실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좀 버티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할 때 물타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좀 물타기를 하거든요, 또. 네.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을 때 추매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만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정확한 뭐 반등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대신에 저도 제가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현금을 물타면 떨어졌을 때 제가 못 버티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뭐 30%, 50%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확신이 있는 종목은 하락이 클 때 사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회사가 아예 뭐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예전에 뭐 상장 폐지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거의 지수 추종 ETF다 보니까 이게 저도 조금 이제 뭐 상장 폐지 염려나 이런 부분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물도 타고 했던 것 같습니다. ETF니까 가능하신 거네요. 근데 개별주였으면 저도 막 마이너스 막 한 반토막 나고 이렇게 됐으면 사실 확신을 가지고 물타기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ETF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나름대로 이게 뭐 분산 투자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기가. 혹시 그 정확한 종목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CWEB라고 이제 그 중국 인터넷 지수 뭐 주종 2배짜리를 처음에 많이 샀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두 뭐 이런 기업들 따라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밤에 미국에서도 맞고 낮에 홍콩에서도 맞고 이게 2배로 맞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양쪽 장을 뭐 한 번씩 봐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놀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많이 떨어진 날에 그때그때 사면서 그냥 좀 정책적인 부분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만 좀 계속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ETF니까 이렇게 좀 여유롭게 맘 편하게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고 예전에 아마 그 중국 뭐 총리가 이 돈을 풀겠다 이래가지고 이 ETF가 하루 만에 80% 오른 적이 있거든요. 뭐 기업이 가치나 이런 걸 제대로 평가받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뭐 정책 따라가지고 이게 뭐 언제든지 튈 수 있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이런 거라고 그때 조금 느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게 정책은 사실 뭐 돌고 돌다 보니까 그냥 정책이 오는 턴까지 제가 좀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이게 결국엔 다시 오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ETF고 지수 추종이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네네. 바닥에서 사놓으면 언제 한 번은 튀겠지라는 네. 어떤 확신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게 역사적 저점이 ELS가 이제 터진다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사실 이때까지 홍콩이 다 역사적 저점이긴 했어가지고 금감원에서도 이게 막 그 은행들 이 배상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조금 이제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쯤이 이제 진짜 뭐 저점이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쭉 모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데 악재는 저점을 만든다라는 어떤 논리예요. 언제까지 우상향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중국 주식이 그냥 다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줄 때마다 금액을 다시 뺐다가 넣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려고 진행을 했고 사실 지금 또 중국 경기 자체가 실물 지표가 뭐가 막 확실하게 반등이 나왔다 뭐 이런 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뭐 지수 지표 이런 부분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실물 지표가 개선되고 이러는 거 따라서 다시 비중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살 때도 몇 천씩 나눠 사시고 그럼 팔 때는요. 전량 매도세요? 아니면 일부 매도세요? 이번에는 전량 매도를 하긴 했는데 저도 네.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양 가지고 이제 막 좀 돈을 벌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연달아서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제 좀 전량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씩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더 가지고 갈 수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사실 뭐 이게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금 비중을 좀 쌓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이 CWEB 종목 같은 경우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으신가요? 지금 시점에는 제가 못 살 것 같고 중국 지표가 이제 뭐 또 좋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뭐 항생 기준으로 19,000이 내려가고 이러면 다시 이제 조금씩 밑에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까지 그럼 안 내려가고 오르면 제 손을 떠난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그럼 불타기를 하거나 이제 갑자기 달리는 말에 올라타진 않으시는 성격이신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ETF를 좀 보고 계실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뭐 미국 직접 투자로 금액을 좀 많이 굴릴지 아니면 조금 간접 투자로 한국 상장된 ETF 통해서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수익금에 세금을 좀 어떻게 줄일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네.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 상장된 이제 뭐 중국 ETF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실 생각도 있으시단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뭐 이게 금투세나 ISA 뭐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한국 세금 체계가 바뀌는지 저도 좀 내용 확인하고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해외 주식 자체는 사실 이제 22% 떼다 보니까 크게 뭐 네.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국장의 세금을 매기고 대신에 이제 뭐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ISA 계좌나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저도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ISA 계좌나 이런 부분 개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내용 확인하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이제 스윙 트레이딩이나 네네. 이제 단타, 우리가 네네. 흔히 말하는 단타 트레이딩은 안 하시나요? 이게 제가 사실 뭐 하루 종일 주식을 보고 막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조금씩 그냥 담아놓고 아 이건 내 돈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아, 사실 매일매일 주식을 보면 제가 주식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사놓고 이제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그냥 이러고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몰빵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식 계좌상에는 몰빵이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부분 따라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그냥 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게 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게 좀 버틸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몰빵하고 싶은 그 심리가.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바닥이라면 내가 이거 차를 몰빵해 놓고 네, 기다리면 조금이라도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네, 네. 오히려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신가 보네요. 이게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두 배, 세 배 늘려가지고 투자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현금 비중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토막이 났다 이러면 이제 뭐 몇천만 원이 날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뭐 제 평소 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한 배수짜리로 그냥 진행을 한다 하면 뭐 몰빵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레버리지 하는 입장에서 이게 하루에 20% 30%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몰빵을 하기에는 제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현금 비중 좀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칙이 있네요. 그냥 저만이 이제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조금 뭐 버티면서 이제 좀 좋은 그게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이게 중국 주식이 좀 빠지고 뭐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지표 나오고 이런 부분 좀 확인하면서 다시 또 비중 실어서 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지수 추종을 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네, 정책은 돌고 돌기 때문에 네,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무조건 좋아지게 만들려는 어떤 발표가 있을 거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원칙들만 가지고 ETF를 해도 네. 생각해 보니까 시간 싸움인 거지. 시간은 내 편이네. 이런 근데 생각이 저는 드는 것 아직 같아요. 어리고 이제 뭐 또 계속 뭐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계속 있다 보니까 1년에 뭐 버는 돈 가지고 뭐 한 뭐 4천, 5천 이렇게 물을 타면 뭐 크게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매매만 하시니까 지금 수익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ETF도 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사고 뭐 이랬으면 수익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거든요. 저도 막 사고 팔았다 막 이렇게 계속 했으면 이제 그냥 돈 많이 잃고 끝났을 것 같은데 이게 막 레버리지 2배짜리를 막 타다 보니까 좀 계좌는 그냥 놔두고 이제 막 한 번씩 이제 막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날에는 그냥 주식 어플도 지우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월급 들어오고 성과가 들어오고 이럴 때 다시 이제 영웅 깔아가지고 다시 이제 몇 천만 원씩 사고 막 이렇게 했던 거라 가지고 결국엔 이제 뭐 좀 어떤 식으로 떨어질 때 버텼는지 이런 게 좀 저한테는 좀 크게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뭐 월급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이제 현금이 다시 쌓여야 이제 다시 뭐 또 이제 뭐 계좌를 확인하고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막 그날 이제 몇 천만 원씩 사면 이제 다시 퍼센트가 마이너스 뭐 50% 있던 게 뭐 마이너스 40%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 마이너스 40%가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2배짜리니까 뭐 금방금방 이제 다시 추세 타면 회복되겠네 뭐 이렇게 좀 음. 생각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가. 저는 사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사실 기준들은 많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확실히 ETF 쪽으로 급락할수록 그때 많이 실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하지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만 거래를 하실 건가요? 지금 또 미국 주식 자체가 이제 뭐 또 최고점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뭐 미 대선이나 뭐 이런 부분 이슈 따라 가지고 다시 뭐 좀 미국 지수도 좀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시 그렇게 좀 떨어지는 타이밍에 다시 지수 추종이나 뭐 좀 주요 기업들 추종하는 ETF 위주로 다시 좀 비중 실어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달리는 ETF에는 들어가고 싶진 않으세요? 이게 근데 뭐 제가 막 하나하나 다 완전히 분석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왜 이 정도 네.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평가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제 뭐 급등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뭐 좀 이게 막 지수 추종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냥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막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좀 보고 이게 나중에 뭐 해소되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더 사면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 엔비디아 가 가치 평가 받는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까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수 추종하는 ETF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몇 년 뒤에 뵈면은 왠지 더 크게 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 제가 퇴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재투자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저도 이제 그 뭐 발령이 나고 뭐 이러는 직무다 보니까 이게 뭐 발령 나게 되면 집적인 측면으로도 금액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이제 뭐 12월 달이 뭐 저희 발령철이라 가지고 발령철까지는 조금 일단 뭐 지켜보려고 하고 발령이 안 나면 그래도 몇 년 동안 이게 또 그냥 여윳돈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식 투자 위주로 또 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돈들은 계속 지수 추종 ETF를 사는 어떻게 보면 목돈으로 계속 두실 예정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얘기고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실천을 실제로 하시는 분을 뵙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니까요. 네. 그리고 이걸 까먹지 않고 꾸준히 하락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돈 벌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뭐 몰빵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이제 버는 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사면 이제 뭐 이걸 내가 다 잃어도 뭐 한 2, 3년 벌면 다시 다 메꾸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크게 막 멘탈적으로 막 무너지고 뭐 이랬던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주식 시작하신 게 2021년도니까 네, 그렇게 오래 걸리신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1년 안에서의 어떤 농사 짓듯이 할 수 있는 거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중국 지수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계속 한 1년 넘게는 마이너스 기간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시나요? 어떤 생각 드셨나요? 지금 추세적으로 급락 중인 지수 ETF가 뭐가 있지? 이러면서 찾으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락 중인 지수 ETF 있나요? 저도 요새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이제 혹시나 뭐 다음 게 뭔가를 이제 뭐 사거나 하면 이제 이번처럼 좋은 결과 나오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번 뭐 키움 대회 때문에 많이 배웠던 것도 많고 앞으로 저희가 뭐 투자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고수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저희가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꼭 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일하러 가봐도 될까요, 이제? 그럼 한 가지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결정전에 나오시는데 네. 혹시 뭐 결정전 우승을 위해서 뭐 특별한 매매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 그러면 네. 결정전 때 뵙겠습니다. 대인 보상님, 머인 보상님.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보상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